따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HSK 대표 강사 파고다 김미나입니다. 바깥 하늘 경치만 봐도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계절이 찾아왔죠? 시험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잘 마무리해서 우리 좋은 결과로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0월 14일에 있는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독해 2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2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정말 너무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그런 파트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 준비해서 알겠지만 ABC에도 맞고 BAC에도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맞고 저렇게 해서도 맞고, 이렇게 모두 이제 문제들마다 이렇게 뭐 함정들이 좀 숨겨져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미나쌤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또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확실한 꿀팁을 드릴 테니까 시험 전에 제 강의 보시고 잘 마무리하셔서 시험장 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문제 풀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대명사 관련 문제인데요. 이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정말 헷갈린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헷갈리는지 제가 해석으로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께 시간을 드린다면 가장 헷갈려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순서적으로 봤을 때 BAC도 맞는 것 같고 혹은 CBA도 맞는 것 같고 이 둘 다 뭔가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두 개를 모두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BAC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녀에게 자주 얘기해요. 만약에 즉시 그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러면 반드시 안경을 쓰게 될 거라고. 우리 딸은 아주 누워가지고 핸드폰하고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괜찮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있는 거 CBA로 볼게요. 우리 딸은 누워서 핸드폰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저는 평소 자주 그녀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즉시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럼 안경 쓰게 될 거라고. 어때요? 이것도 맞는 말 같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것 같고 얘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기준이 무엇이냐? 자, 방금 전에 제가 B에서 저는 평소 그녀에게 자주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녀가 누구입니까?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아마도 딸이요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딸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C에서 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 대명사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구체적인 것 뒤에 놓여져야 되는데요. 이 B에 있는 타라는 거는 사람을 대신해서 부르는 인칭 대명사, 중국인 인칭 대사라고 하죠. 인칭 대사이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사람 뒤에 위치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해석적으로 봤을 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문제를 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 대명사가 나온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사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위치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C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 이제 B하고 A 같은 경우에는 이따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할 건데 바로 접속사 호응 관계가 있습니다. 자, 저 B 맨 끝에 보시면 여기 쉼표 지나서 부분 보시면 如果라는 가설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如果는 만약에 라는 뜻으로서 짝꿍은 나머나 찌우가 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A 첫머리 보시면 찌우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이 접속사 호응을 공부해 두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바로 순서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 B, A 이렇게 이제 위치가 되고요. 그런지 맞는지 다시 한번 천천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女儿 하면 딸이죠. 딸은 喜欢 좋아한다. 그럼 이제 뒤에가 목적절이 되겠습니다. 뭘 좋아하냐면 躺着 이 당은 이제 눕다라는 동사인데 중간에 쩌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 보니까 while이라는 동사가 또 나왔어요. 그럼 이 구조는 이 두 동작을 동시에 진행하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한 채로? 躺着 누운 채로 玩手机 핸드폰하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럼 이제 눕다라는 얘는 소리가 당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 몸이 있죠, 여러분. 그죠? 몸이 눕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제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에는 내가 소리를 샹이나 당으로 이렇게 내고 있는데, 우리가 누우면, 사람마다 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누우면 매트리스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탕 이렇게 꺼지게 되죠. 그거 생각하면서 성조가 탕 이렇게 삼성이다라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훨씬 재밌게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딸은 누워서 玩手机 핸드폰하고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다음 B 저는 평소에 对她 그녀에게 经常说 자주 얘기한대요. 那么她是谁? 그녀는 누구입니까? 女儿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 사람 먼저 오고 대명사가 뒤에 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4급은 이런 것까지 나중에 쓰는 문제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곧 5급에 올라가시게 되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이제 글로 많이 쓰게 되죠. 99번, 100번 문제 같은 경우. 그럴 때 누구에게 말하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주의할 점은 게이를 쓰면 안 되고 지금 보시듯이 对라든지 혹은 和 혹은 跟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에게 말한다 그러면 对他说
和他说, 跟他说 이렇게 또이나, 그 다음에 허나, 건 요 세 가지만 가능하고 개인은 쓸 수 없으니까 나중에 혹시 쓰기 문제 그런 게 나오거나 본인이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면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해석해 볼게요. 저는 평소에 그녀에게 经常说 자주 얘기합니다. 经常은 장창하고 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不 하지 않는다면 뭐 하지 않는다? 即使, 즉시 혹은 시기적절하게 이런 뜻이죠. 즉시 혹은 시기적절하게 改掉 동사 다음에 掉는 이따 써볼까요? 동사 다음에 掉는 원래 掉만의 자체로의 의미는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你的衣服掉了. 너 옷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진다는 뜻인데 만약에 동사 다음에 掉가 온다면 결과보어라고 하죠. 결과보어로서 뭐뭐에 버리다라는 처치의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야, 남자가 개 하나냐? 여자가 개 하나냐? 잊어버려. 있다 하면 왕을 쓰죠, 여러분. 그럼 잊어버리다 그러면 忘掉. 그거 남겨서 뭐 할 거야? 먹어버려. 아마 버린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죠? 저는 버리지 않아요? 먹어버리죠? 吃掉. 이런 식으로. 그럼 버려버려 그러면 扔掉 하겠죠? 이게 동사 다음에서 掉는 처치의 느낌이에요. 뭐뭐해 버리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改掉 고쳐버리는 것이죠. 무엇을? 坏习惯 나쁜 습관을. 다시 연결해서 볼게요. 저는 자주 우리 딸에게 그녀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만약에 즉시 그 나쁜 습관을 고쳐버리지 않으면 됐죠? 그러면 바로 때 마땅히 戴眼镜 안경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독해 2부분을 공부하긴 하지만 얘는 독해 1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 호응 구조, 이제 호응 단어이기도 한데요. 따이 같은 경우는 우리 옷을, 사람 몸이 옷이나 신발 같은 것을 입죠. 입거나 이제 신죠. 그럴 때 쓰는 동사는 무엇이에요? 바로 穿이죠. 옷, 신발, 양말 이런 것들은 추안한다고 했는데 그 밖에 전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예를 들면 반지라든지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스크라든지 모자, 안경, 허리띠 이렇게 착용하고 끼고 쓰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바로 이 따입니다. 따이. 그래서 이제 4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각 급수별로 단어가 있잖아요. 얘는 4급 단어, 얘는 5급 단어라는. 그러니까 이제 따이 같은 경우에는 4급에서 2개밖에 만나지 않아요. 우선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옌징, 안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조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얘를 만약에 옌징 그럼 무슨 돼요? 바로 이제 눈이 되기 때문에 나 찐티에 메이따 옌징 그럼 나 오늘 눈을 안 가져왔어가 되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옌징 강하게 읽으셔야 돼요. 아무튼 이거는 안경을 착용하고 쓰다로서 안경하고 우선 만나고요. 두 번째 4급에서 나오는 얘를 호응되는 단어는 바로 머리에 쓰는 마우즈, 모자예요. 모자는 헝겊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헝겊진자가 들어가고 깜머 할 때 머, 무릎수 모자가 이쪽에 들어갑니다. 소리를 담당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들 자자 붙여서 마우즈 하면 모자고 모자를 쓰다 할 때도 따이 마우즈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단어까지 함께 정리해드렸고 이 문제를 푸는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대명사, 대명사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람 뒤에 위치가 된다. 그리고 하나 플러스 더 접속사는 호응 관계를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如果就 호응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대명사 관련해서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 잠깐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대명사 같은 경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인칭 대명사. 방금 보셨듯이 그, 그녀, 그들, 우리들과 같은 이런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오고요. 이 밖에도 타가 많이 옵니다. 타. 이건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 그럼 인칭 대명사는 누구 뒤에 오느냐 방금 보셨듯이 뉴얼과 같은 구체적인 사람 뒤에 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람은요? 구체적인 사람은 크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샤오나 라오 다음에 이름절의 명사예요. 저 이름이 이제 미나거든요. 성씨는 김씨고 그럼 저를 부를 때 친한 친구이거나 직장 동료이거나 아니면 저의 윗사람 같은 경우에는 샤오진, 샤오메이, 샤오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제 이름 중에 성씨 중에 부르기 편한 것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일부 시험에 나왔던 단어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샤오관, 샤오왕, 샤오미, 샤오조, 샤오윤 이렇게 등등등 이런 애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단독으로 샤오관, 샤오왕, 샤오미, 샤오조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로군 하시지만 이게 문장 속에 섞여 있게 되잖아요.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많은 친구들이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닫아주세요. 왕자님 좁쌀은요 조금 왼쪽으로 작은 구름이 떴네요. 막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꼭 이 구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샤오나 혹은 라오 다음에 이렇게 이름절의 명사가 나온다. 그럼 이것은
이것은 무엇이다? 이 사람의 이름, 부르는 말이다. 알죠?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지 이거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를 뒤에 위치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음에 이제 이 밖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 직업. 예를 들면 선생님이나 간호사나 변호사 아니면 의사와 같은 직업이 나오고 혹은 역할. 지금 보셨듯이 딸, 아들, 엄마, 아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식으로 역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가 위치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타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방금 전에 제가 이 타와 이 타를 썼는데요. 그럼 이 타는 누구를 대신해 부르는 말이죠? 바로 남자를 대신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타는요? 바로 여자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끝났어요? 이타와 이타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끝났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구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주변에 사람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동식물, 사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동식물이나 사물이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쓴다면 바로 이 타를 쓰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는 이런 구조로 나오는 거예요. ABC에 문제가 있다면 A에 만약 手机가 나왔다. 근데 B에는 타가 나왔다.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이 구체적인 사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대명사 타가 옵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하지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하지 못하시고 문제를 푼다면 아까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 해석으로서 풀었을 때 이것도 맞는데? 라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니까 별건 아니지만 반드시 시험장 가시기 전에 이거를 반드시 유념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명사 관련 문제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포인트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요, 정말 상벌이 확실해요. 아까 전에 루고 하면 나머지였죠. 만약 그것을 미리 알고 있던 친구라면 그럼 나머지 내용들을 해석할 필요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 접속사 문제는 너 이거 평소 공부했니? 그러면 거저 먹어라. 공부 안 했니? 그러면 해석의 늪 속에 빠져라. 이렇게 상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짝꿍으로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접속사 호응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요. 여기 접속사를 이제 찾는 건데요. 접속사는 위치가 일반적으로 어디인가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께 좀 퀴즈를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제 서울 사신 분들이라면 명동 아시죠? 명동. 그 다음에 인사동도 아시죠? 그리고 아현동 혹시 아시려나? 그러면 혹시 접주동을 아십니까? 접주동? 이미 감을 잡으셨죠? 접주동이 무엇이죠? 접주동이란 접속사, 주어, 동사. 너무 재미없나요? 접속사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접속사는 주어, 앞뒤에 일반적으로 놓입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주어, 앞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첫 이음절까지의 접속사가 가장 많이 분포가 되겠죠. 그죠? 주어 앞뒤이므로 특히 앞에 또 많이 오니까. 그래서 앞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접속사 호응 문제는 방금 뭐라고요? 상벌이 확실해서 혹시 안다면 뒤의 내용을 해석하지 않고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했듯이 앞에 두 음절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뒤에도 접속사는 주어 뒤에도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없다 해도 한 5음절까지는 한번 보셔야지 그래야지 접속사 문제다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운 좋게도 지금 제가 줄 그어놓은 그 앞쪽에 모두 접속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못 알아보신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4급 접속사니까요. 자, C에 보시면 요우위가 있는데요. 이 요우위는 인웨이처럼 자, 인웨이 하니까 이제 의미가 딱 떠오르시죠?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원인을 이끌어주는 접속사이고요. 그럼 요우위의 짝꿍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얘처럼 인웨이처럼 수어이가 오겠죠. 근데 이 밖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수어이 대신에 인츠라는 접속사를 독해나 청취나 쓰기 이런 문제들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호응은 요의 다음에 인츠 이렇게 인과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순서가 C에서 A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혹시라도 이 사이에 이거 B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은 무조건 이렇게 가시는데 이 사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한
거의 10년이죠. 지금 신 HS 시작할 때가 제가 2010년 처음 문제 첫 시험부터 3월달 시험부터 제가 시험에 참가했는데 정말 거의 모든이라고 될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접속사 관련 문제는 그냥 얘 다음은 얘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잡으실 때 이렇게 먼저 자리를 잡으시고 나머지 얘의 자리를 이제 잡으시는데 나머지의 자리는 어떻게 잡는 거냐면 맨 앞에 오냐 못 오냐 이렇게 따져보시는 거예요. 오는지 못 오는지 따져보는 방법은요. 구체적인 사람이라든지 구체적 대상 혹은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따지시면서 걔를 앞에다 놓으시고 만약에 대명사로 되어 있다든지 혹은 주어가 빠져 있다든지 그럼 맨 앞에 못 오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다 위치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시킨 다음에 당연히 해석을 해보셔야죠. 그렇죠? 당연히 해석을 해보시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정답을 쓰고 오시고 하지만 난 시간이 없거나 해석이 안 되거나 그런다면 저 믿으시고 접사 호응대로만 이런 위치 잡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해석으로서 맞는지 한번 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 C에 보니까 요의 뭐뭐이기 때문에가 있고 그 다음에 A 봤더니 인츠 그래서 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먼저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C 봅니다. 요의 무엇 때문에? 不同的 서로 다른 등이죠. 등. 이 전등할 때 그 등이죠. 서로 다른 등들은 表示 표시하고 있다. 不同的信息 서로 다른 정보들을 표시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궁금증이 들어야 되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교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더니 서로 다른 등들은 서로 다른 정보를 주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그렇죠? 무슨 등이요? 갑자기 느닷없이 왜요?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등은 너무 모든 등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확실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B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B를 봅시다.车灯 얘기하고자 하는 그 등은 어떤 등입니까? 그냥 집에 있는 아니면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전조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동차 등. 여기 보시면 라이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라이트라고 하는 그 등이에요. 등. 그것만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앞에서 라이트라고 전조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뒤에서는 간단하게 등들은 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것, 확실한 것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순서 어떻게 됩니까? B, C, A 이렇게 가겠어요. 자, 이제 맞는지 해석해 볼게요. 다시. 车灯, 이 라이트는 바로 시향 뭐와 같냐면 자동차의语言, 언어와 같습니다. 자동차의 언어. 그래서 요의 무엇 때문에 서로 다른 등들은 표시한다. 서로 다른 신시, 정보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开车时 운전을 할 때不能 뭐하면 안 돼요? 乱开车灯 함부로 자동차 등을 켜서는 안 된다. 해석도 자연스럽네요. 정답이 그래서 B, C,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는 대전제로서 맨 앞에 놓이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등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루안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 루안은 아침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듣는 말일 수도 있어요. 你的房间太乱,快收拾收拾. 너 방 너무 지저분하니까 빨리 치워. 이렇게 루안은 물건이 막 어지럽게 널려져 있다라는 그 형용사죠. 하지만 루안이 지금처럼 동사 앞에 위치가 된다면 부사로서 함부로란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혹은 함부로 남에 대해서 말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乱扔垃圾, 그 다음에 乱说,乱想 이런 식으로 함부로라고 할 때 루안을 동사 앞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고요. 지금 보셨듯이 접속사는 약간 이런 쾌감이 있어요. 얘 다음에 얘. 그렇게 해석 안 해도 바로 딱딱 나온다라는. 그래서 제가 접속사 문제 하나 다시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 한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접속사를 찾아보도록 하세요. 3, 2, 1. 땡! 됐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선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마 앞머리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치에가 눈에 보이네요. 근데 아까 이게 뜻, 접속사는 주어 앞뒤에 놓으시기 때문에 한 5음절까지는 보세요라고 했죠. 그래서 보니까 부단이 있어요. 부단 얼치에 점층 구조. 단지 뭐뭐일 뿐 아니라 게다가 이렇게 점층을 나타내는 접속사 호응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순서는 A에서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B가 요 맨 앞에 올까요? 아니면 맨 뒤에 올까요? 이것도 한 3초 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배우셨기 때문에 풀 수 있습니다. 3, 2, 1, 땡! 찾으셨나요? 자, B에 뭐가 있나요? 그라는 대명사가 있죠. 그렇다면 A에는요? 丈夫, 남편이 있죠. 구체적 사람 먼저 오고 대명사가 뒤에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해서 순서 어떻게 됩니까? A, C,
B 이렇게 너무 신나고 재밌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하는 문제들은 제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고 실제 시험장에 나오는 실제 최신 문제들을 바탕으로 약간 수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믿고 그래서 이 푸는 방법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해석으로 하고 이제 마칠게요. 해석만 하고. 자 A 볼게요. 우리 남편은 부단발 뿐 아니라 对画画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有着 가지고 있다. 아주 높은 热情 열정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게다가 또한 자기에 대한 요구사항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10分을 아직도 10분 동안이라고 해석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10분 역시 정도부사로서 상당히 꽤 매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기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엄격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他取得成功的 그가 성공을 취득한 가장 큰 위엔인 원인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해석을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문제였죠. 어떻게 풀었습니까? 부단하고 而且 그 다음에 丈夫가 구체적 사람이고 타는 대명사이므로 해서 순서가 A, C, B 이렇게 풀리는 굉장히 간단하고 그냥 깔끔한 이런 문제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실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 관련 문제인데요. 이 시간 관련 문제가 다른 것보다도 훨씬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왠지 강조하는 그 부분에 따라서 위치를 달리해도 다 맞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여기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 관련 문제거든요. 근데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시간의 흐름은 반드시 발생한 순서에 따라서 에 따라 나열이 된다라는 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발생 순서에 따라 나열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더 이상 너랑 만나지 않을 거야. 어제 나랑 같이 저녁밥 먹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오늘 약속 바꾸냐? 저는 맨날 이렇게 먹는 것만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다가도 다른 걸로 할 거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예를 든 거 어때요, 여러분? 나쁘지 않죠. 더 이상 널 만나지 않을 거야. 어제 나랑 같이 밥 먹기로 약속해놓고 왜 오늘 갑자기 말을 바꾸냐? 이것도 괜찮죠. 근데 이것도 어때요, 여러분? 어제 나랑 같이 밥 먹기로 했잖아. 왜 오늘 갑자기 말 바꾸니? 너랑 더 이상 밥 먹지 않을 거야.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왠지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두 개의 예문을 드렸는데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바로 두 번째 거. 왜요? 발생한 순서. 어제 얘기해놓고 오늘 왜 바꾸니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해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시간의 흐름은 발생 순서 과거, 현재, 미래의 순을 따른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문제를 볼 텐데요. 자, 이제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좀 기억할게. 맨 앞에 오는 문장 같은 경우는 대전제로서 주술목이 확실한 아이가 이제 맨 앞에 오게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B에는 回到家에서 주어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지우라는 부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얘도 지금 주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종업원이라고 있었던 주어가 있는 그나마 A가 아마 맨 앞에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시다시피 접속사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위치를 잡으시는데 그 다음에 규칙이 무엇이다? 시간의 흐름대로 나열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부터. 종업원은 단지 빠오죠. 이 빠오는 왼쪽에 보시면 제방변이라 해가지고 이건 손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빠오가 소리를 담당해서 이렇게 포옹하고 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뭘 안고서? 시과 수박을 안고서 치아올러지츠 몇 차례 치아오 두드리다. 이 치아오가 나오면은 사급에서는 치아오만 노크하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 수박을 끌어안고 몇 번 한번 두드려 봤대요. 자, 그 다음 이제 가볼게요. B.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들이 나카이창 그걸 이제 쪼개어서 열어서 이장 한번 좀 맛을 보니까 确实很甜 확실히 아주 달더라고요. 나쁘지 않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C 바로 아주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이 수박이 一定甜 분명히 꼭 달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A는 무조건 맨 앞에 했으니까 지금 A, B, C도 맞는 것 같으니까 A, C, B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C, B 보세요. 종업원은 단지 수박을 끌어안고서 몇 차례 두들겨 보더니 바로 아주 확실하게 저희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수박 분명히 다네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한번 열어 먹어보니 확실히 아주 달더라고요.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럴 때 기준이 뭐라고요?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기준은 시간의 발생 순서에 따라서 동작의 발생 순서에 따라서 나열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수박을 끌어안고서 몇 차례 두들겨 친 다음에 뭐 했겠어요? 두들긴 다음에 확실해 이거 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박을 안고서 집에 왔겠죠. 그리고 그 수박을 쪼개어 먹고 났더니 다네 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 때문에 순서 어떻게 됩니까? A, C, B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시간의 흐름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순서로 따지시면 되겠어요. 오늘 이제 문제 4개를 가지고서 좀 한 3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사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대명사가 위치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속사의 호응은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한 3, 4일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자료들마다 아니면 단어장에도 접사들이 저희는 그 각 급수별로 단어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1200개 단어장에 보시면 접수사 호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마무리하고 가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은 반드시 발생 순서,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를 따른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고 가셔도 제 생각에 5문제는 더 맞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잘 보고 오시고요. 잘 보셨으면은 이제 저에게 꼭 선생님 덕분에 잘 봤네요 라고 밑에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수고했습니다 라고 답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 시간 잘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열심히 고생한 만큼 이제 좋은 결과로 여러분께 보답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힘내세요. 짜이찌엔!